자, 그러면은 오늘 할 수의 대소관계. 네, 수의 대소관계는 당연히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네, 요거 구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뭘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직선이 기준인 거예요. 자,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네, 큰 겁니다. 수직선에서 왼쪽에 있을수록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하실 때는 지금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수직선으로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2랑 3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럼 누가 더 커요? 당연히 3이 더 크죠. 그럼 이제 부등호로 이렇게 부등호를 배우셨나요? 부등호 다 배웠어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거? 다 배웠어요? 네. 그래서 부등호로 표시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랑 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죠? 요거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왜냐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5는 요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음수일 때는 숫자만 봤을 때 작은 게 큰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수도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면은 3분의 1이랑 5분의 1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3분의 1이 더 크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더 크죠. 왜? 마이너스 5분의 1은 얘를 5등분한 거고, 그래서 이 자리예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은 얘를 3등분 했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니까 5등분 한 것보다는 3등분 한 게 더 0보다 뒤에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원래대로 계산을 한다면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통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3이랑 마이너스 5랑 그 다음에 5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얘를 통분해서 얘는 15분의 5라고 써야 되고 얘는 15분의 3이라고 써야 되면 분모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더 크냐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음수일 땐 작은 게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비교를 하실 때는 이렇게 통분을 하셔서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 그러면 좀 애매한 숫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뭐 나타낸 거에서 5분의 4랑 6분의 4랑 누가 더 6분의 5랑, 네, 6분의도 좀 비슷하니까 또 좀 다른 걸로 7분의 5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하면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할 때 통분한다 생각하시면 얘는 분자분모에 7을 곱할 거고 얘는 분자분모에 5를 곱해 보니까 얘는 35분의 28이 될 거고 얘는 35분의 25가 되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비슷비슷한 숫자를 비교하실 때에는 항상 통분이 필요하다. 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번 같이 봅시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4는 1보다 크죠? 네, 그래서 크다 표시하시면 되고, 수직선에서 4는 1보다 오른쪽에 있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다음 2번. 수직선에서 음수는 모두 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음수는 0보다 작다. 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양수는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양수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수직선에서 양수는 모두 음수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양수가 더 큰 거고, 그래서 음수 0, 양수를 비교해 보니까 음수가 제일 작고 양수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해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넘어갈게요. 3번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거.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뭐겠어요? 더 작은 거라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가 있다. 그럼 얘 절대값 하면 3이죠? 얘 절대값 하면 5잖아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음수끼리는 절대값을 했을 때 네, 숫자가 큰 게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밑에 음수가 그래서 나왔죠. 다음 수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는 누구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누구야? 아니, 얘네 둘 중에서 마이너스 3. 그런데 절대값이 큰 수는 누구죠? 마이너스 5. 그래서 음수끼리 절대값을 했을 때 큰 수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대소관계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5번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도 가장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써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은 뭐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 이것도 네,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이것도 넘어갈 거고요. 또 얘기해야 될 게 8번 또 OX. 계속 OX가 나오죠? 네. 같이 봅시다. 음수는 항상 0보다 작다. 네. 0보다 작은 양수는 오직 하나이다. X죠? 없죠? 네, 0보다 작은 양수는 없어요. 자, 양수보다 큰 음수는 없다. 5죠? 두 양수 중에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 맞아요. 양수 중에는 절대값이 큰 게 큰 거예요. 다음, 두 음수 중에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 그쵸. 얘는 아니죠. 자, 그 다음 6번. 몇 번까지 있니? 7번까지 있네. 자, 양수, 음수 중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 맞아요? 이건 좀 헷갈리시나요? 양수랑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냥 양수가 더 큰 거잖아요. 네.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수가 뭐 3이야. 근데 음수가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됐어. 절대값을 했어.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절대값을 하면 5겠죠? 그럼 얘가 5가 나왔다고 해서 얘가 더 큰 마이너스 5가 더 큰 숫자냐고. 아니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7번 절대값이 3인 음수는 0보다 크다. 아니죠. 마이너스 3일 수 있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0보다 작겠죠. 자, 이런 말장난들이 있습니다. 밑에 네모칸은 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부등호의 사용. 네, 부등호를 이제 사용해 봐라. 자, 그래서 이제 쓰는 방식도 아셔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면 읽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읽는 방식도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봅시다. 자, 항상 읽을 때에는요, 누굴 먼저 읽은 거냐면, 좌변을 먼저 읽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좌변, 우변이란 말도 배우셨나요? 아직 그런 건 안 배웠죠? 네. 방정식 하면서부터 배우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등호가 있잖아요?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그게 좌변이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그게 우변이에요. 한자로 왼좌, 오른호.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있는 애를 먼저 얘기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X가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 거죠.
근데 뭐 크다라는 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초과라는 말도 있죠. 네,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갖다가 붙게 되면은 읽는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건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x가 a 이상이다. 라고 읽으셔도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해요. 네. x가 a보다 작지 않다라고 해도 네, 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얘네들은 그냥 원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이것만 아직 안 배우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작지 않다도 네, 이상이다. 그럼 얘도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이다, 크지 않다. 얘도 요걸 좀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밑에 참고로 나와 있는 거 보면 부등호가 두 개가 합쳐졌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읽을 때에는 가운데를 먼저 읽고 그 다음 왼쪽, 그 다음 오른쪽 이런 순서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가운데, 왼쪽, 오른쪽. 네, 이렇게 읽으신다는 거. 네, 그거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중 같은 것끼리 뭐 다 얘기했으니까 1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문장을 보고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자, 짝수번만 할까요? 네, 짝수번만 하면 자, 읽는 순서를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보이시겠죠? 네, 앞에 있는 애가 항상 왼쪽에 있어야 되는 애인 거죠. 뒤에 있는 애 말하는 애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작다 그랬으니까 왼쪽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4번을 해보면 x가 5 미만이다. 네. 요것도 네, 같은 말이겠죠. 2번이랑 4번이랑 다음에 6번으로 가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면 x가 5 이하이다. 네,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읽는 방식을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옆에 3번으로 갈게요. 3번으로 가면은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왔죠? 제가 아까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에는 얘가 가운데라 그랬죠?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부등식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부등식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런 부등식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등식도 세 개가 있을 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생각 안 하고 푸시다 보면 항상 이런 모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크다는 모양으로만 항상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셔도 안 돼요. x가 여기에 5를 쓰고 여기에 3을 써도 안 되는 거야. 항상 큰 게 오른쪽에 있어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처음이니까 쓰는 방식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무조건 이 빨간색 방식으로만 쓰셔야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잠깐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밑에 5번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5번을 보면 x는 3보다 작지 않고 그러니까 x가 3보다 이상이고 5보다 크지 않다. 여기에 5보다 이하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4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크지 않은 정수 이걸 먼저 식으로 써야 되겠죠? 자, 정수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여기라면 4는 여기고 근데 수직선이 나와 있어서 이거 아직 배우는 건 아닌데 잠깐 얘기를 하면 수직선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같다 표시가 없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흐린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수익선을 표시할 때. 갖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진한 동그라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사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에서 정수를 모두 다 써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마이너스 1, 0, 1, 2, 3 갖다까지 있으니까 4까지 쓰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괜찮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세보란 얘기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서 세셔도 되고, 손가락으로 세셔도 되고, 네. 자, 1번은 그럼 몇 개예요? 1번은 몇 개죠? 3명? 어렵나요? 얘기를 하나씩 해볼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죠. 네, 그래서 5개. 이거 이해돼요? 자, 2번은 어떻게 세죠? 다 얘기해보면, 사이에 있는 거 다 얘기하면 뭐예요? 3이랑 4, 5, 6, 7까지죠. 얘도 5개죠. 괜찮아요? 셀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건데, 아직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배워서, 원래 이렇게 하나씩 다 세는 거 아니에요. 네, 손가락으로 다 세는 거 아니고, 개수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개수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를 그냥 써보겠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쉬운 걸로 갑시다. 자, 얘는 몇 개죠? 얘는 몇 개죠? 정수가? 3개죠. 2, 3, 4잖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가 개수가 적으면 세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20부터 20도 좀 0이니까 쉬워 보이니까 23부터 99까지 사이는 몇 개냐? 라고 얘기하면 셀 거예요? 이거 못 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세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쪽이 같다만 있어. 이렇게 한쪽이 같다만 있어.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돼요. 그럼 몇이야? 5 빼기 2니까 3이죠.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되겠죠? 그럼 몇 개겠어요? 76.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근데 항상 이렇게 갖다가 하나인 모양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둘 다 갖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방금 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해. 5에서 2 빼면 돼. 그럼 3이죠? 근데 갖다가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하면 돼요. 그래서 4개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둘 다 갖다가 없어. 네, 그러면 똑같이 빼고 하나 더 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개수가 되게 쉬워져요.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요? 식으로 쓰면? 자,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자, 식도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미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3에서 빼기 마이너스 3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 기억나요?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부호를 바꿔서 꺼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3, 얘 마이너스 3을 꺼내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6인 거죠. 그래서 6개인 거야.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 빼기 마이너스 8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꺼낸 거고 얘는 앞에 있으니까 부호 반대로 꺼내겠죠? 자, 마이너스 1이랑 8을 더하래요. 자, 헷갈리죠? 자, 우리는 8 빼기 1은 알아요.
근데 마이너스 1 더하기 8은 똑같은 얘기인데 헷갈린단 말이죠. 네, 그죠? 자, 8 빼기 1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개예요. 근데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이 8개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1개 있어.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하나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네,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호가 서로 달라.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거야. 똑같은 계산이어도. 부호가 이렇게 얘랑 얘처럼 서로 달라. 그럼 무조건 큰 숫자 부호를 먼저 쓰는 거야.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면 숫자끼리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5 더하기 3이야 이렇게 썼어. 그러면 숫자가 큰 건 뭐야? 숫자만 봤을 때 큰 건 5죠. 그러니까 5에 있는 부호를 먼저 쓰시는 거야. 그리고 부호가 지금 다르죠. 그러면 5랑 3을 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제가 몇 개를 좀 더 해볼 거예요. 이따가 또 할 건데 미리 어차피 이거 알아둬야 되는 거여서 그냥 미리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썼어. 근데 얘는 보면 지금 부호가 서로 어때요? 똑같죠? 부호가 똑같으면 똑같은 부호를 먼저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같으면 더해야 돼. 네, 이렇게. 이해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6 더하기 2는 8인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죠.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였겠죠? 같은 부호니까 더했잖아. 이렇게. 왜 8이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음수도 같은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고 같은 부호니까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부호가 다를 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마이너스 9고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되면 큰 숫자가 9니까 9의 부호를 그냥 쓰고 부호가 다르니까 9 빼기 3을 해서 6을 쓴다. 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따가. 근데 제가 이걸 왜 미리 설명을 하냐면 원래 요거는 원래 손가락으로 세란 문제예요. 네, 근데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걸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뒤에 있는 부분인데 미리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들으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또 막상 하려 그러면 좀 헷갈리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수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분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죠? 자, 그래서 분수가 나왔을 때 정수 A를 모두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대분수로 고쳐야 돼요. 3분의 4는 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1과 3분의 1이죠. 7분의 40은요? 5와 7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1점 몇이고 얘는 5점 몇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수직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가 뭐 맞춰서 쓰면 0, 1, 2, 3, 4, 5, 6이라고 썼을 때 여기에서 1과 3분의 1은 여기가 아니구나. 네, 잘못 썼네. 네, 다시 1과 3분의 1은 요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와 7분의 5는 요쯤에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3, 2, 3, 4, 5 이렇게 세셔야 된다. 요거는 얘에서 얘를 빼서 셀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빼면 안 돼요. 네, 분수잖아요. 아까 전에 정수로 나와 있을 때는 뺄 수가 있어. 그래야지 그 사이가 정확하게 개수가 되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수직선으로 확인하셔서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세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7번도 네. 말로 똑같은 문제인데 말로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해드리면 말로 나와 있으면 식으로 써야 되겠죠?
네, 지금 나와 있는 문자를 뭐로 해야 돼? 그냥 문자도 없네. 문자는 정하지 않았으면 항상 x라고 쓸 거예요. 네. 미지수는 항상 x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뭐 네모, 세모 이런 거 안 써요. 별. 네, 이런 거 안 쓰고 항상 이제 미지수는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옆에도 이렇게 x라고 써 있죠? 네, 이렇게. x를 쓰는 이유는 있어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지수를 x라고 쓰는 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전을 찾았을 때 영어 사전을 찾았을 때 단어가 제일 적은 게 x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거 쓰자 그래서 쓴 겁니다. 네, 자 그거 쓰자고 해서 자 그래서 크게 막 의미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네, 사전에서 가장 적은 단어다. x가 맨 앞에 있는 게. 네, 그래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번은 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지 않고 그러니까 이상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5 이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보니까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이어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수직선으로 다시 나타내 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까지 했을 때 5는 여기 우리가 갖다가 있으면 진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진하게 표시하시고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은 어느 숫자 사이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은 어느 숫자 사이에다 점을 찍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찍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네들을 다 여기까지겠죠? 네, 다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얘는 그냥 정수 다 쓰란 얘기죠? 이거 다 써야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어려워지죠? 네. 분수가 나오면서부터.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겠죠? 네, 그래서 수직선을 표시해 보니까 얘가 방금 이해했을 테니까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요쯤에 있을 거고요. 작다니까 흐린 동그라미였겠네. 요쯤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니까 누구예요? 요 자리에 있는 수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거.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는 왼쪽을 보란 얘기고 왼쪽에서 가장 큰 게 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답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3분의 14는 네, 4와 3분의 2였을 거예요. 이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4와 3분의 2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여기 있을 거고 이거 이상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오른쪽에 있으니까 4점 몇보다 큰 건 5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면 수직선 안 그리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되시면. 네, 그런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저처럼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 밑에는 이제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사이에 있는 거니까 또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따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나 봅시다. 네, 우선은, 없네요. 여기까지. 근데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나왔어요? 와. 요게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바로 나왔네요. 네. 요거까지만 같이 봅시다. 요거까지 설명을 한 거여서.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거가 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 네, 요거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덧셈이에요. 네, 뺄셈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말하기 편하기 위해서 뺄셈이란 말을 그냥 쓰는 것 뿐입니다. 네, 부호가 다르면 아까 전처럼 큰 숫자의 부호를 쓰고 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 아까 규칙을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자, 이제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게 0에서 3만큼 같다는 게 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그래서 5칸을 오른쪽으로 더 갔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3이랑 5를 더해서 더하기 8이 됐다. 수직선을 나타내니까 이런 얘기는 얘기예요. 네. 자, 밑에 뭐 나와 있는 것도 이 3을 절대값 하니까 3이고 5를 절대값 하니까 5여서 공통부호가 더하기니까 플러스고, 아까 부호가 똑같으면 더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셔서 15라고, 15래. 8이라고 쓰는 거야. 근데 요 말이 더 헷갈려. 제가 얘기한 것보다 이게 더 헷갈려요. 네, 부호를 앞에다 쓰고 더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부호가 똑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똑같은 부호를 먼저 쓰고, 부호가 같으니까 얘랑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 그랬잖아.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가로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쓴 거죠.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좀 요 의미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원래 제가 설명한 대로 생각을 한다면 가로를 벗겨내면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꺼내야 되겠죠? 얘는 앞에 플러스니까 얘도 그대로 꺼내야 되겠죠? 네, 근데 부호가 같으니까 뭐예요? 마이너스라 그랬죠? 네, 그리고 부호가 같으니까 더하라 그랬죠? 이렇게 된 거죠. 네, 원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계산은. 근데 이제 마이너스 3만큼 갖고 더하기니까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5만큼 가서 마이너스 8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고, 얘도 절대값을 하니까 얘는 3이고 얘는 5여서 같은 부호였으니까 얘를 더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공통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다. 근데 식을 쓰실 때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식을 쓰실 때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괜히 쓸데없는 요 솔직히 이 방식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네,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계산을 하시다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방금 위에 있는 3번도 얘 가로 밖으로 꺼내면 마이너스 3이고 얘 가로 밖으로 꺼내면 더하기 5죠? 네. 지금 이렇게 각자 본 거잖아요? 네. 이 부호는 이미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부호 얘는. 이미 정리해서 얘로 썼으니까. 그리고 큰 숫자가 오니까 더하기를 쓰시고 부호가 다르니까 빼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3만큼 갔다가 네, 부호가 다르니까 반대쪽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5만큼 간 거죠. 그래서 두 칸 오른쪽으로 갔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2가 답이 되는 거고요. 얘도 절대값을 하니까 3이고 얘도 5인데 아까 얘기한 게 이 얘기죠. 절대값이 큰 부호를 쓰라 그랬으니까 플러스죠. 네, 그리고 부호가 서로 큰 부호를 여기다 쓰시는 거고 부호가 다르니까 뺐죠. 그래서 2인 거죠. 같은 얘기를 되게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뭐 3번까지만 우선 얘기를 하고 4번은 이제 하나 해보시고 또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5번도 6번도 7번도 7번이 이제 문제가 좀 되냐. 분수가 나왔죠. 자, 분수가 나왔는데 뭐 계산하는 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분수가 있는 게 좀 불편할 뿐이에요. 자, 3번만 할 겁니다. 네. 3번만 할게요. 자, 가로를 꺼내 주시면 얘는 플러스 4분의 1로 쓸 거고요. 얘도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그대로 꺼냈겠죠. 자, 같은 부호니까 더하기죠. 네, 그래서 4분의 1이랑 2분의 1을 더해야 되는데 더하려면 뭐 해야 돼요? 통분해야죠. 네, 그래서 4분의 1은 그대로고 얘는 분자분모에 2를 곱했을 테니까 더하기 2를 해주셔서 그래서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식 쓰는 거를 제가 쓰는 방식대로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식 다 꼼꼼히 쓰셔야 돼요. 답만 쓰시면 안 돼요. 네, 암산하셔서. 네, 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객관식을 한 18문제 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을 한 5문제 낸단 말이야. 네, 근데 거기에서 객관식은 보통 한 4점, 3점 뭐 이 정도 점수를 하고요. 서술형은 보통 한 문제당 5점, 6점 이렇게 하고 더 많이 하는 데는 8점, 10점 뭐 이렇게 내거든요. 서술형을.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이제 중간 과정을 안 쓰고 답을 딱 맞췄어요. 그럼 서술형에서 점수는 1점이에요. 답 맞아도. 네. 과정이 없으면 답 점수는 1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간에 쓰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답이 틀려도 중간에 쓰는 과정이 반 맞았어. 그럼 8점짜리면 이미 4, 5점은 가져가는 거야. 답이 틀렸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식 쓰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채점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연습만이 우리의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 얘기했어요.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되겠네요. 12번까지만 하면. 자, 12번은 이제 말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쓰란 얘기예요. 근데 이 식 쓰는 거 앞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긴 했어요. 그죠? 네. 무조건 숫자는 가로를 써라. 그래서 플러스 7 가로 써서 쓰고 플러스 3도 가로를 써서 쓰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쓰면 우리는 꺼내기만 하면 되잖아. 네. 둘 다 부호가 플러스죠. 가로 안에가. 네.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쓰시면 되고. 부호가 서로 같은 거니까 더하면 되고. 그래서 플러스 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